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전북 정읍의 두암교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전문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114년차 총회가 가장 주력할 점으로 중소형 교회의 성장과 신학사관생 육성을 꼽았습니다. 현직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인도 대사 시절 경험담을 적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의 헌신과 희생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전라북도 정읍에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숨도 불사하며 신앙을 지켜낸 두암교회를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장산절경과 푸르른 모가 연도색 물결을 이루고 있는 전북 정읍시 소성면의 애당마을.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에 세워진 순교자 기념비와 순교자의 묘에는 고난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윤임내 집사를 포함한 교인 2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공산군은 교통의 요충지였던 두암을 완전히 장악했고 가담하지 않는 두암교회 성도들을 탄압하며 몽둥이와 대창을 휘두르고 가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윤임내 집사는 공산당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다 교회와 함께 전소됐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당신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며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순교의 역사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게 됐습니다. 두암교회는 당시 증언을 확보하고 영상을 제작해 순교의 역사를 알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전에 여기 부임했을 때 정말 불모지였고 황무지였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한국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심지어는 우리 주변 교회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교회를 누구든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야 알게 됐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 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도 구성됐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합장묘를 둘러보고 성찬을 받은 후 순교의 종을 울리는 등 직접 참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콘텐츠도 구성했습니다. 두암교회 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더 잘 갖추어진 순교 콘텐츠를 순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순교자적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순교의 영성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천국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정읍 두암교회 홍용휘 목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한국교회가 순교의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순교자의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할 각오로 다시 세워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 선교 활동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상담과 같은 심리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재정에 대한 부담이나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담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선교사들은 사역 중단, 거취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심리 상담과 같은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라는 편견, 혼자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비자 문제라든지 그러면 아이들 문제라든지 현지인으로부터 오는 이제 그런 비폭력이지만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이 전문 상담 기관이나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깊어져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재충전 받으셔서 다시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는데 좀 인식을 좀 전환시키셔가지고 그런 상담이나 디브리핑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산하기관인 한국선교상담지원센터는 선교사들에게 기본적인 심리검사와 전문상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상태를 말로 정리해보는 디브리핑, 미술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이 훈련 과정에서 또는 안식년 기간을 활용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신임총회장에 추대된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임기 동안 수행할 핵심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한기채 총회장은 정기총회 이튿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형 교회를 위한 맞춤식 집중 지원과 신학사관생 육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 총회장은 기존 교회 재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이 필요한 교회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단 내 목사 멘토단과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연결하는 홀리클럽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5명의 신학사관생을 선발해 훈련하고 장학금과 생활비 등을 전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총회장은 이 밖에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성결역사박물관 설립과 교리문답서 발간도 주요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지난 총회 때 부결된 본부 재건축은 추가 연구를 거쳐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목사는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주인도 대사 시절 겪은 경험담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조 대사는 주인도 대사로 2년간 재임할 당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인도의 모습과 변화상을 실제 사례를 들어 소개했습니다. 저자는 대부분 인도를 눈에 보이는 빈곤과 무질서, 낙후된 시설로 저평가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도의 잠재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인도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대사는 책에서 이러한 인도의 잠재력 때문에라도 한국은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인도는 정보통신기술, 원자력,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이 홍콩인들의 반대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서방에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미국은 이번 결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습니다.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번 표결은 찬성 2,878표와 반대 1표로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의결을 앞두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 자치권 조사 등 제재 조치를 경고한 바 있어 미중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일국 양제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홍콩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고 자율성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9월 입학제 도입이 내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입학과 개학 시기를 4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제도 도입을 내년까지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일선 현장과 교육 행정을 맡는 지자체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장기 과제로 논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긴밀한 조율과 양측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양측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국제법에 기반한 지역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퇴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 과제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측은 전략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가까운 미래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고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에 시달리는 인도 북부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덮친 메뚜기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메뚜기떼가 인도 북부와 서부 7개 주를 휩쓸며 5만 헥타르 규모 농경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에 대응 전문팀과 소방관을 파견하는 등 메뚜기 살포에 주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도 메뚜기 경고기구는 이러한 메뚜기떼 발생은 27년 만에 처음이라며 예년보다 높아진 기온이 메뚜기를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시대를 열어줄 스페이스X의 첫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의 발사가 기상 악화로 연기됐습니다. 27일 플로리다주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을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기상 문제로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30일 2차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 밝혀 민간 우주시대 개막을 두고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사가 성공하면 크루드래건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연구 임무를 수행한 뒤 귀환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에 입사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침묵을 깨고 국회에서 의혹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난 18일 이후 11일 만입니다. 윤 당선인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정의연의 부실한 회계 공시,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비용 개인 계좌 모금 등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며 30년 정대업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8일 긴급 유통업계 방역회의를 열어 신속한 현장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세계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6월 1일까지 총 32개 센터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지난달 제조업 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5%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6% 감소해 2008년 12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0.5% 증가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올해 3월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한 이후 댓글 수와 댓글 작성자 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댓글을 개편한 뒤 전체 뉴스 댓글 수는 41.2% 감소했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 이력제를 도입하고 닉네임을 공개하자 댓글 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댓글 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중 90%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2차 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3%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로는 유튜브가 91%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와 카카오TV, 넷플릭스 등의 순위였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백석 수도중앙노회가 광은교회 일산성전에서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직전 노회장 문강원 목사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사랑과 섬김에 본을 보이는 임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부 강도사 인허 및 목사 임직식에서는 14명이 강도사 인허를, 6명이 목사로 임직받았습니다. 진경노회장 김한배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목회자로 본을 보여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가 2020 선교통일한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선교사와 선교단체, 전문가의 통일선교연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회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미션, 통일을 넘어 세계 선교로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선통협 공동대표 황성주 박사와 한동대 정진호 교수가 주 강사로 나서 선교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종국 대표회장은 선교 통일을 준비하는 로드맵이 설정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제시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제133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진간교회 정하봉 원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임원 선임에 앞서 2020년 상반기 성서 반포, 출판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내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464부가 줄어든 26만 1,326부의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해외에는 80개국에 108개 언어로 된 성경 218만 9,601부가 전달됐습니다. 권희연 사장은 성경 지원을 요청하는 각국 성서공회에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으게 됐다며 아동복지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굿네이버스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 김기영 서울본부장은 등록금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자신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아동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V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년을 맞는 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기념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내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